안녕하세요. 중국어 읽어주는 K입니다. 오늘은 주간 중국 신문 주요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뉴스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간된 제1재경일보, 중국어로는 띠财经日报라고 하는데요. 이 제1재경일보에서 지난 한 주간에 발간한 헤드라인 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1재경일보를 바이두에서 검색을 해서 디지털版을 함께 찾아보는 경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두에서요. 第一财经日报라고 치시고요. 자, 디지털版은 중국어로 电子版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数字版이라고 합니다. 혹은 数字报라고도 하고요. 电子报라고도 합니다. 자, 우선 띠财经日报라고 검색을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数字报라고 되어 있죠. 디지털 신문이라는 의미죠.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면은 좌측편에 달력이 보여요. 이 달력을 누르시고 자, 월요일 거부터 보자. 8월 31일자 신문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게 바로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은 중국어로 도우반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 있는 이 신문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은 뭐냐면요. 우루무치시에서요. 调整部分区县疫情风险等级. 자, 뭐냐면요. 우루무치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구현의 코로나 위험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8월 29일, 24시를 기점으로 해서 자, 신파病例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발생된 확진자 수와 우症状感染者, 무증상 감염자가 持续零报告. 자, 지속됐습니다. 0 보고가요. 즉,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와 무증상 감염자 수가 0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자, 그럼에 따라서 29일 0시부터 자, 우루무치시의 텐산区샤이바커区라고 되어 있어요. 이 텐산区와 샤이바커区에 대해서 코로나 위험 등급을 疫情风险等级 이거를 요 하면은 무엇으로부터 란 뜻이에요. 그쵸? 요 뭐뭐로부터 왜 자, 뭐뭐에서 뭐뭐로 이런 의미죠. 요 高风险调整为低风险 자, 고위험에서 더 위험으로 조정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첫 번째 신문은 자, 우루무치 쪽에서 확진자 수가 사실 기존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쪽 지역은 고위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8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저위험 지역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자 9월 1일자 신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자 먼저 사진이 있는 이 신문을 보면요. 자, 제목은 인도의 2분기 GDP가萎缩하면은 위축이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23.9% 위축됐습니다. 즉 인도의 2분기 GDP가 자 23.9%로 하락했습니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8월 31일자 이제 수치라고 나와 있어요. 8월 31일 공부의 수치 显示라고 되어 있는데 8월 30일자 공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의미죠. 공표된 데이터가 显示하면 보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第二季度国内生产总值, 国内生产总值라고 하면 GDP고요. GDP,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萎缩하면은 감소하다, 위축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9%로 하락하였습니다. 부두 다위 위치. 자, 하락폭이 예상치보다 컸습니다. 자, 다위 하면은 뭐뭐보다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장 위치
萎缩 18%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요. 감소폭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전 세계적으로 2분기 GDP가 감소폭이 가장 컸던 나라가 미국이었고요.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던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네, 이어서 그 밑에 있는 기사를 좀 볼게요.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요. 와이지라고 하면은 해외 기업이에요. 외국 기업이죠. 그렇죠? 외국 기업들 도수办法 修订 出台 신고 방법 수정 어떤 관련 정책이겠죠. 신고 방법과 관련된 수정안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出台라고 하면 이 정책이나 어떠한 내용들을 出台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상무부에서 设 하면은 设立의 의미예요. 설립하다. 全国外资投诉中心이라고 봐야죠. 全国 전국 外资 하면은 해외 자본, 외국 자본이라는 의미고요. 도수 중심, 자, 중심 하면 센터라는 의미고 도수는요 신고하다, 뭐 투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고센터.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 기업 신고 방법 수정안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자, 상무부가 전국 외국 자본 신고센터를 설립했다라는 내용. 을 발표하였습니다. 라는 거죠. 네. 즉 한마디로 상무부가 전국 외국자본 신고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외국 자본 신고 방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밑에 내려가서 요 부분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国际经济交流中心副理事长 중국의 국제경제교류센터의 부이사장, 그 다음에 상무부 원副部长, 상무부 원부부장인 웨이젠고, 사람 이름이죠. 위건국이라는 이 분이 在接受第一财经记者采访时表示 라고 하면은 제1 재경일보 기자의 그런 인터뷰를 받아들였을 때表示 표현했다. 자,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和此前的文件比较来看, 자, 此前的文件 기존의 문서와 比较来看 비교해서 볼 때 반파는 아까 얘기를 했던 와이치 도수 반파修订이에요. 그래서 해외 기업의 신고 방법 수정안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문건으로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칭해서 반파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방법은 在三个方面值得关注. 세 가지 측면에서 관심 가질만 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最大的一点 가장 큰 하나는 是有了一个范围较广的 범위가 비교적 넓고 在全国范围内设立的机制. 자, 전국 범위 내에 설립된 체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或者说平台. 자, 혹은 어떤 플랫폼. 전국 범위 내에서 설립된 체계 혹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첫 번째는요. 전국 범위 내에서 설립된 하나의 플랫폼이다라는 거고요. 第二是外商投诉的范围和领域得到了明确. 자, 외상 신고의 범위와 영역이 명확함을 얻었다. 즉, 기존에는 이런 신고하는 범위와 영역이 불명확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번 문건에서는 외상에 신고하는 외상 기업들의 그런 신고하는 범위와 영역이 명확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웨이젠고 表示, 자, 위건국은 말했습니다. 이제 나타냈습니다. 표명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第三个方面是在全球来看，从重视外商投诉的程度来说，中国政府排在第一位. 세 번째 측면은요. 글로벌적으로 볼 때重视하면은 중시하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外商이라고 하면 해외 기업을 얘기를 해요. 자, 해외 기업의 고수의 정도 来说, 신고하는 정도, 해외 기업이 신고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중시했다라는 점에서 볼 때, 从什么什么来说, 뭐뭐라는 측면에서 볼 때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중국 정부가 排在第一位. 자, 1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排在第一位. 排在 하면은 등수를 나타냅니다. 뭐뭐에 나열되다. 第一位, 1등으로 나열됩니다. 즉, 중국 정부가 글로벌적으로 1등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외국 자본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업무를 할 때 뭔가 불합리한 것들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은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설립을 했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정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글로벌적으로는 1위지 않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약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을 의식해서 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미국에서 화웨이를 제재를 하고, 그리고 중국의 여러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정부는 안 그렇다. 중국 정부는 이런 해외 기업들의 신고 정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중국 정부를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글로벌 제1의 어떤 나라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수요일자 신문을 보겠습니다. 9월 2일자 신문이고요. 자, 아이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책을 보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全国 전국 다중小学. 자,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陆续 하면은 연속해서 연달아, 잇따라 이런 의미입니다. 연속해서 开学 하면은 개학하다라는 의미죠. 近3亿学生回归校园. 3억 명에 달하는, 진 하면은 뭐뭐에 가깝다. 뭐뭐에 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억 명의 약 3억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되돌아갑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进入9月 9월에 들어서 全国大中小学迎来学生密集返校开学的日子. 전국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迎来日子. 자, 요거는 많이 같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迎来 阳光灿烂的日子,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그래서 迎来 맞이합니다. 어떠어떠한 날들을. 迎来 阳光灿烂的日子 하면은 양광 하면은 햇빛이죠. 찬란 하면 찬란하다. 햇빛이 찬란한 날들을 맞이하다라는 의미인데, 자, 어떤 날들을 맞이하냐면요. 학생들이 밀집되어서 返校开学 하면은 返校 하면 학교로 되돌아오는 거고, 开学 하면 개학하는 거죠. 학교로 되돌아와 개학하는 일자를 맞이하였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各级 각급, 各类 각 유형의 近3亿学生 약 3억 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将陆续回归校园. 자, 陆续 하면은 연달아, 将 하면은 뭐뭐 할 예정입니다. 라는 거예요. 연달아 학교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요지고 하면은 그런 아주 어린아이들을 맡아주는 기관에서, 꺼셔 하면은 이 꺼셔라는 거는 그 꺼종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꺼종은 고등학교인데 꺼셔는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는 의미이고요. 카이슈에, 자, 어린아이들을 위탁해서 돌봐주는 기관, 그 다음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의 개학이 基本安排在8月15日到10月10日的期间. 자, 기본적으로 8월 15일부터 10월 10일 기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의 전국에 있는 어린 그 유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각각의 학교들이 8월 15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다 개학이 될 예정이다 라는 의미죠. 네, 이어서 밑에 있는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요. 른민비 인민폐가요. 리엔창 하면은 연달아 강세를 보이다라는 의미겠죠. 산 위에 연달아 3개월 강세를 보였다. 자, 인민폐의 3개월간의 연속적인 강세가 是否进入升值通道仍存争议. 렁 하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증이 어떤 논쟁 사항이 어떤 토론할 만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즉 각각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이런 의미겠죠. 자, 뭐가 다르냐면요. 인민폐가 연달아 3개월간 강세를 보인 것이升值 통道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升值는 인민폐 절상을 의미하죠. 자, 인민폐가 연달아 3개월간 강세를 보인 것은 절상의 통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른민비도의 매위엔 지혜지의 판성. 자, 인민폐가요. 달러에 대비해서 판성, 지혜지혜 연달아 판성 계속 올랐습니다. 5월 말에는요. 最高到了7.17 附近 하면은 7.17 부근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최고점으로는 7.17까지 도달했다라는 의미죠. 자, 此后그 이후에는 르민비 1호 조창 계속 절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7.1, 7, 6.84 截至 베이징 시간 9월 1일 19点 50分钟. 자, 북경 시간으로 9월 1일 7시 저녁 7시 50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6.8211까지 도달했다라는 의미죠. 자, 5月모 5월 말과 비교할 때 较라면은 뭐뭐와 비교할 때 升值近 3,500点 大涨近 5%, 3,500포인트가 절상이 됐고요. 대폭 5% 가까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美元指数 하면은 달러 인덱스는 외려 自 3월 23일 贬值 近 10%. 3월 23일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외려 3월 23일부터 贬值라고 하면은 절하되다라는 거예요. 약 10% 가까이 절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했냐면요. 问题来了. 자, 여기서 문제가 왔습니다. 른민비 凭什么如此之强? 자, 인민폐가 무엇 때문에 如此之强 하면은 이와 같이 강하다. 그렇죠? 여기서의 즈라는 것은 너와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의 강함 이런죠. 강세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강세를 보이느냐라는 의미죠. 未来全球会是又将何去何从? 何去何从?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올 거냐, 즉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의미입니다. 미래의 우리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일까요? 이어서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人民币未来或在 6.8 震荡. 인민폐는요, 향후에 미래에 후어 아마도 어쩌면 이런 의미예요. 어쩌면 6.8 부근에서 震荡 움직일 겁니다. 震荡이라는 거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움직이는 모양새, 그거를 震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8 부근에서 변동을 보일 것이다. 즉 인민폐는 앞으로 6.8 부근에서의 변동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多位国有大行交易员 다수의 국유 대형 기업, 대형 은행이죠. 대형 은행의 거래원들이죠. 交易员이 对记者表示 기자에게 표현하기로는 이 미국 달러 대비 인민폐의 지수가 환율이 很难持续位于 6.8 之下 6.8 이하를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사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인민폐가 7.17에서 지금 6.8 부근까지 계속적으로 절상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이 6.8 이하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업계 대부분의 이 거래 은행원들의 이야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목요일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자 기사를 보면요. 우선 사진에 나와 있는 기사는 뭐냐면요. 北京国际客运航班直航今起逐步恢复. 북경의 국제 개군 항반. 자, 뭐냐면요. 승객들을 운송하는 그 운행표. 그렇죠? 운행표의 직항들이 오늘부터 주부 하면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국제선 직항선이 오늘부터 점진적으로 회복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회복이 됐나라고 보면은 국장先行 恢复 먼저 선행적으로 회복된 것이 태국이고요.柬埔寨 하면은 캄보디아라는 의미입니다. 파지스탄 하면은 파키스탄이고요. 시라 하면은 그리스,丹麦, 덴마크, 어디리 하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웨덴이고요. 캐나다, 등 8个 输入兵力较少国家至北京的9个航班. 자, 이 8개 输入兵力较少. 자, 유입되는 이 환자 수가 비교적 적은 국가에서 국경까지의 9개의 운항선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회복이 됐다라는 의미죠.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코로나 2차 확산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적으로 운항선이 회복된 국가들, 이 8개 국가들에는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8개 국가는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그리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스웨덴, 캐나다였습니다. 네, 이어서 금요일자 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자 신문 9월 4일자 신문을 보면은요. 자, 사진이 있는 이 신문을 볼게요.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大阪誉成日本第二首都将于 11月举行公投. 따반 하면은 오사카입니다. 오사카가 위 하면은 뭐뭐 하고자 한다. 그렇죠? 뭐뭐 하고자 한다. 정 하면은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고요. 되고자 한다. 뭐가 되냐? 일본의 제2의 수도가 되고자 하는 것. 요것이 짱위 12회 11월 달에 주신 공토 투표를 거행할 예정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사카가 일본의 제2의 수도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11월에 공공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보면은 9월 3일자에 아마 일본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3일에 일본의 오사카시에서 의회에서 의회란 의미고요. 의회에서 통과相关决议 관련된 결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将就 大阪都 构想. 자, 따반 하면 오사카인데 여기서의 뚜는 도시, 도시의 의미예요. 수도의 의미예요. 쇼도, 그쵸? 여기서는 쇼도의 의미예요. 오사카 도시, 수도에 대한 고샹 하면 구상이라는 거죠. 짱지오 따반도 고샹. 오사카 수도 이 구상에 대해서 고샹 방안이네요. 그쵸? 구상 방안에 대해서 주신 시민投票 시민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投票和 开票 시간 暂定为 11월 1일. 자, 투표와 개표 시간은 잠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11월 1일로요. 그래서 루 하면은 만약에 도赞成票 하면은 찬성표를 던지다. 反对票 반대표를 던지다. 자, 찬성표를 던진 사람 者가 뒤에 붙었어요. 그래서 赞成票者 超过 半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50% 반의 숫자, 그쵸? 50%를 넘으면 大阪市 오사카시는요.
将从2025年1月1日起升级为大阪都. 자, 2025년 1월 1일부터 종什么什么起뭐뭐부터라는 의미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升级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사카 수도로요. 그래서 일본의 제2의 수도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구상 방안에 대해서 11월 1일에 오사카 시민의 투표를 거칠 예정이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50% 이상이 되면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오사카 수도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밑에 있는 이 기사를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요. 疫情以来, 자, 코로나 이후에 首场, 당은요, 어떠한 회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首场 하면은 첫 번째 걸리는 것 바로 服贸会죠. 服贸会. 服贸회의라는 거는 여기서 전체 명칭을 보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라고 합니다.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거래 회의라는 거죠. 무역회, 거래회의 이렇게 해서 자, 服贸회라고 약칭해서 부릅니다. 이 首场 하면은 첫 번째 服贸회의가 자, 근데 어떤 服贸회의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线下 바로 오프라인이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온라인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线上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 요거 CN이 같다는 의미로 땡땡 친 거예요. 그래서 线上이라고 하면은 온라인이고요. 线下라고 하면 오프라인입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회의가 윈냥이라고 하면은 술을 빚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술을 빚다, 즉 만들어지다, 일궈지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疫情以来首场线下大涨服贸会酝酿一批开放新政策. 자, 이 服贸회의가 만들어냅니다. 뭐를 만들어냈냐라고 하면은 이 피政策입니다. P는요, 바로 정책을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EP开放 신정策, 개방 신정책을 만들어냈다. 자, 주어는 부마오회예요. 앞에 있는 말들이 다 부마오회의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따잔 하면은 개최되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서비스 무역회의가 개방 신정책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중국은 내수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무역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책들을 막 내놓아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을 시키려고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간의 중국 신문 헤드라인 뉴스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 주요 뉴스로는 우선은 신장 위구르의 우르무치가 그동안 중국 내에서는 계속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고위험 지역에서 저위험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 전반적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과 관련된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의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9% 하락하는 상황, 그 부분에 대한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외자 기업에 대한 신고 절차, 신고 방법 등을 갖다가 명시해 놓은 그런 수정안에 대해서 업계 인사의 의견들이 포함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외상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절차나 신고 방법들을 좀 더 제도화해 가지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엿보였고요. 그리고 지난주 기사 중에 특히 눈에 띄었던 거는 전국의 대학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이런 초등학교들이
8월 15일부터 10월 10일 이 기간 동안에 연달아서 이제 각 학교별로 개학을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특히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 깊게 봤던 저희가 기사가 인민폐가 5월 말경 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절상이 되어 왔다라는 부분. 5월 말에는 7.17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9월 1일자 기준으로는 6.8211을 기록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5%의 인민폐 절상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그렇지만은 업계에서 이제 이 은행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의 의견으로는 6.8 이하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자 기사에서는 북경에서 국제선 운항선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우선적으로 회복이 된 8개 국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그다음 그리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캐나다 이 8개 이쪽으로부터 이제 확진자 수가 유입되는 게 비교적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직항선을 회복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자 기사에서는 오사카가 제2의 일본에서의 제2의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상안에 대해서 올해 11월 1일에 오사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진행을 하고 개표 결과 찬성하는 사람이 50% 이상이면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오사카를 제2의 수도로서 업그레이드해 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중국 신문 헤드라인 뉴스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한 주간에 발간된 제1재경일보의 헤드라인 뉴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중국어 실력도 키우고 중국 시사도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